자, 그 전에 우리 판 구조는 이전, 현재 여러 가지 이론들. 자, 1번 갈게. 1번. 자,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 자, 기억. 판 이동 속도는 속도. 자, 판 이동하는 속도와 방향 모두 다 다르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찢어지고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는 거지. 자, 니은.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 자, 멘틀과 지각의 밀도 차이가 아니라 분명 밀도 차이는 있습니다. 밀도 차이는 있지만 지금 묻는 것은 판을 움직이는 힘, 원동력을 말하는 거지. 자, 원동력은 뭐다? 멘틀의 대류다. 자, 디귿. 암석권은 지각 멘틀 상부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참고로 암석권 판 두께가 얼마? 100km인데 지각을 다 해봤자 100km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밑에 있는 멘틀의 일부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은 기억 디귿 3번. 자, 2번. 자,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 해저 확장설 내용 일부 함께 순서 없이 나타낸 거 돼 있고, 그러면 가나다가 누군지를 먼저 구분을 좀 해야 되겠지? 자, 가를 보게 되면 해령 중심으로 해양저 확장, 해저 확장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또는 해양저 확장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자, 나 같은 경우에 방사성 동요저 분계열로 멘틀이 대류, 멘틀 대류 나와 있으니까 멘틀 대류설이잖아. 자, 그리고 판계가 분리 이동해요. 자, 판계가 나왔으니까 뭐야? 대륙 이동설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구분했습니다. 자, 가는 멘틀 대류 틀렸고, 가는 해저 탐사 기술 발전, 독 지지. 자, 해저 탐사 기술 요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해저 지형을 확인했던 거지. 자, 누굽니까? 해저 확장설 맞죠? 맞지? 맞고. 자, 나에서 제시한 증거로 고지자기 연구. 자, 고지자기 연구는 어디입니까? 가가 되겠지. 역시 해저 확장설이었지. 고지자기 줄무늬 가져오면 자,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였잖아. 현재 해령에서 만들어서 양쪽으로 뻗어 나왔기 때문에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대칭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지. 자, 그리고 다는 지구 겉부분 여러 판으로. 이거는 판 구조론을 말하는 거지. 맞죠? 아직 현재 보면 판 구조론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가나 다의 시간 순으로 자, 주장. 자, 가장 먼저 누구다? 대륙 이동설 다. 그 다음 나 멘틀 대류설이죠. 그리고 해저 확장 마지막이 판 구조론이 되겠지. 그래서 다, 나, 가가 되겠지. 자, 일단 3번. 지각 멘트 일부 나와 있습니다. 통상 판의 두께가 얼마라 그랬죠? 100. 그러면 B가 바로 판이 되겠지? 100에서 400까지가 뭐지? 연약권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지각은 두꺼워봤자 100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판은 지각과 멘트 일부가 포함되다 그랬습니다. 자, 가볼게. A는 지각, C는 해양 지각. A는 대륙 지각, C는 해양 지각. 맞습니까? 맞지? 판의 일부로서 위에 존재하고 있잖아. 맞지? 자, B는 암석권. 암석권 맞습니까? 판. 수직적인 구조로서 우리가 다르게 이름 부르면 암석권이란다 했지? 맞고. E는 연약권. 연약권입니까? 아니죠. E는 뭡니까? 멘틀 되는 거지. 맞지? 지각 아래쪽의 부분들은 멘틀 되는 거지? 물론 400km도 더 깊은 곳까지 2900까지 멘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멘틀. 자, 참고로 100에서 400은 연약권. 자, 암석의 밀도가 가장 작은 부분은 자, 밀도가 작다면 아래쪽에 있을까? 위에 있을까? 위에 있겠지. 맞지? 밀도가 작은 것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 누가 더 밀도 클까? 해양 지역이 더 밀도 크기 때문에 해양판이 밀도 더 커서 대륙판을 파고 들어가는 거지. 맞지? 대륙 지각이 가장 밀도가 작습니다. F는 부분 용융, 연약권은 부분 용융 상태죠. 그래서 일부만 녹아있더라도 유동, 흘러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멘틀의 대류다. 자, 가겠습니다. 자, 4번. 일단 뭐 여러 가지 현재 판 구조로 뭐 대륙 이동 원동력 여러 가지 설명이 좀 있는데 내용 보게 되면 계산해서 자, 판의 이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돼 있고 기억은 멘틀 대류이다. 기억 보게 되면 대륙 이동 원동력은 멘틀 대류. 맞는 말이죠? 맞고. 자, 물이 가열되면 나무 토막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현재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가열되게 되면 온도는 높아질 것이고 밀도는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상승을 하게 돼서 올라가게 되면 양쪽으로 퍼지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무 토막이 양쪽으로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오겠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열곡은 A에 해당되는 판의 경계. 자, 일단 열곡 가운데 부분을 말했는데 열곡 같은 경우 좀 보면
우리 발산 경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분열이 돼서 생긴 계곡을 우리가 열곡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계곡 무슨 경계에 해당됩니까? 세 가지 경계 중에 자, 5번. 자, 판 구조론 관련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나타내는 거 옳지 않은 것. 자, 내용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자, 판이란 지각과 멘틀 상부로서 두께 100km. 맞는 말이죠. 한정면 단단한 암석관까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구 표면에 10개, 10여 개의 판이 존재한다 됐고, 그리고 이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까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맞는 말이고. 자,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아니지, 뭐였습니까? 멘트로 대로 되겠지? 자전에 의한 원심력은 베게너가 얘기했던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제시했지만 이 힘은 한참 못 미치지. 힘이 작습니다. 답은 3번 되겠지? 나머지까지 확인해 보면 판이 갈라지거나 수렴하는 경계부에서 지진 화산 활동 활발 맞는 말이고 판의 경계에는 해령, 해구, 습곡산맥 등의 다양한 지질형들이 발생을 좀 하지. 답은 3. 자, 6번. 자, 멘틀대로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는데 A와 B 지역에 생성되는 지형 대시입니다. 일단 A 같은 경우에 멘틀대로가 상승하는 곳 우리가 알고 있는 발산 경계가 되겠지. 자, 발산 경계는 자, 바다에서는 뭐다? 해령. 육지에서는 대륙 열곡대. 그랬지. 대륙이 이제 갈라져서 분열돼서 생긴 계곡대. 이 말이었지.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양판이 대륙판 만나가지고 해령으로부터 뻗어나와서 대륙 만나면 해양판이 밀도 클 거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바다니까 파고 들어가서 고랑 생기지. 바다의 고랑을 뭐랍니까? 해구라 그러죠. 그래서 해령과 해구가 되겠지. 답은 1번 될 겁니다. 넘어갈게. 자, 그림 우리나라 주변 판 경계 단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판 대륙판과 태평양판, 해양판이 부딪히게 되는 건데 자, 지금 가보겠습니다. 태평양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크다. 참고로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섭입을 한 거지. 파고 들어간 거지. 해양판이 더 밀도 크다 그랬습니다. 자, 2번. C에서 주로 압력 감소로 인해 마그마가 형성된다. 자, 이건 아직 안 배웠어. 나중에 뒤에 가서 마그마 형성 과정에서 배울 겁니다. 참고로 C 같은 경우에는 이거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일단 기재만 좀 해놓을게. 원래 섭입을 하면 섭입하는 해양 지각에서 또는 해저 퇴적물도 같이 빨려 들어갈 수 있겠지. 이놈들로부터 탈수 과정이 일어나. 물을 내뿜게 돼. 그들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내뿜는 게 아니라 원래 H와 O를 가지고 있으면 H2란 게 우리 물이잖아. 맞지? 그래서 H와 O를 가지고 있으면 고온 고압에서 그게 H2O를 만들어 형성돼서 주변으로 분출될 수가 있어. 그러면 물을 받게 되면 암석들은 녹는 온도가 낮아지거든. 그래서 봐봐 이 말이야. 지금 여기가 800도야. 근데 이 암석이 녹을 수 있는 온도가 900도야. 그럼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근데 물을 포함해버리면 녹는 온도가 700으로 떨어져 버려. 근데 주변 온도가 800이야. 그럼 녹아 안 녹아? 이렇게 녹는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마그마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재만 좀 해놓을게. 온도 증가와 물 공급, 결과적으로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만 적어놓자. 나중에 갈 거야. 자, 그러면 3번. 자, B에서 A로 갈수록 지진 발생하는 위치, 진원의 깊이를 말하는 거지. 점점 깊어집니다. 섭입대를 따라서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점점 깊어진다. 4번.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대륙판에 속한다. 자, 판의 경계라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본 거잖아. 맞지? 그러면 판의 경계 우리가 위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일본 해구가 있는 곳. 이곳에서 왼쪽은 대륙판, 오른쪽은 해양판이 되는 거잖아. 맞지? 여기가 판의 경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위에서 보게 되면 다 대륙판 위에 있는 거지. 됐지? 자, 일본 5번. 일본 해구는 해양판이 소멸되는 수렴형 경계. 맞는 말이죠? 섭입하면서 생긴 지형이었습니다. 자, 8번. 우리나라 주변 판 경계 이동 속도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 길이가 속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빠르기를. 됐나? 자, 가볼게.
자, 여러분들 지금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입니다. 필리핀판은 해양판, 태평양판도 해양판. 됐지?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일본 해구 수렴 경계 중에 당연히 태평양판이 해양판이니까 밀도 더 크니까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겠죠? 자, 그리고 필리핀판은 해양판이니까 대륙판, 유라시아 밑으로 또 들어가고 있겠지. 이걸 필리핀 해구. 자, 그리고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역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둘 다 해양판이지만 누가 더 밀도 크다? 태평양판이 더 큽니다. 이건 마리아나 해구.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이 마리아나 해구 때문에 뭐 사이판, 괌 형성됐잖아. 자, 그러면 밀도가 세 개 판 중에 가장 큰 건 누구? 태평양이죠. 기본적으로 대륙판은 밀도 가장 낮을 것이고 해양판 두 개가 밀도 더 클 건데 두 개 중에 태평양이 필리핀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 가장 밀도가 크겠지. 그래서 밀도 순서는 가장 큰 건 태평양판. 자, 태평양판, 필리핀판 사이 해령이 발달한다. 아니죠. 뭐라고? 해령이 아니라 해구. 파고 들어갈 거니까. 자,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일본 해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일본 호상열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본 열도는 주로 안사람질 마그마에 의해 형성되었다. 모르겠지? 이건 뒤에 가서 한번 할 겁니다. 참고로 안사람질 마그마는 수렴 경계, 섭입하면 마그마 만들어지고 분출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 지역들이 바로 안사람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잠깐만. 발산형 경계는 무슨 암질일까? 현무 암질이죠. 해령이 바로 발산 경계잖아. 해령은 마그마 분출돼서 현무암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지. 참고로 발산형 경계는 현무암질 마그마. 근데 발산형 경계 현무암질 마그마,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발산형 경계뿐만 아니라 열점도 해당이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할 거야. 열점 대표적인 곳이 어디였지? 하와이. 뒤에 가서 할 거야. 뒤에 가서 할 거야. 차이가 납니다. 답은 4번.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 여러분들 안데스 산맥이 있는 곳은 무슨 경계죠? 종효가? 모르겠습니까? 안데스 산맥 수렴형. 수렴형이었지? 습곡 산맥이잖아. 밑에 페루, 칠레고 옆에 지나간다 그랬지? 기억납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자, 근데 봐. 안데스 산맥에 화산활동 있을까 없을까? 있죠. 대륙 충돌 때인 히말라야 산맥 빼고 수렴 경계는 다 있다 그랬잖아. 안데스 산맥 나름대로 높지만 거기에 화산 분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견된 암석들은 바로 뭐가 많을까? 안사람이 많습니다. 안사람이라는 암석이 많아. 참고로 안사람의 영어 이름이 안데사이트야. 안데스 산맥이 많아서. 되나? 안데사이트. 됩니까? 자, 9번. 자, 판 경계와 이동 방향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 돼 있는데 지금 화살표를 보게 되면 이 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판의 경계 각각 뭔지를 정할 수가 있을 건데 A 같은 경우에 왼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오고 A의 오른쪽은 왼쪽 오고 있잖아. 맞지? 서로 부딪힐 거니까 수렴. 나머지 마찬가지야. D도 수렴. 자, 그럼 B는 뭡니까? 발산이 되겠죠? B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뻗어나가잖아. 그 C 같은 경우는 어떻지? C는? 보존형 경계죠. 변환 단층이지. C의 위쪽은 오른쪽, C 아래쪽은 왼쪽 가고 있잖아. 서로 현재 긁히고 있는 곳이죠. 어긋나는 곳으로서 보존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A부터 D까지 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A와 D는 수렴 맞고, 자, B에서 천발 지진 발생. 자, 모든 경계에서 천발 지진 다 발생하지. 근데 유일하게 플러스 신발 지진까지 일어나는 곳은 수렴. 됐지? 어쨌거나 모두 다 천발 지진이니까 당연히 B도 천발 지진이겠지. 자, 했고. 자, C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자,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산 경계 화산활동 활발, 그리고 수렴 경계도 화산활동 활발하지. 근데 수렴 경계 중에 유일하게 화산활동 일어나지 않는 곳은 히말라야 산맥 대륙 충돌대. 그렇지. 그곳이었습니다. 자, 그 답은 3번. 자, 10번. 자, 판의 경계에 내용 쭉 나와 있고 질문 카드 통해서 분류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들이 화산 주변 화산활동 볼게. 주변에 화산활동 있는지, 지진 발생하는지, 수렴 경계인지 묻고 있잖아. 맞지? 자, 그런데 지형을 보게 되면 일본 해구 히말라야 산맥 무슨 경계? 수렴이죠? 샌 안드레스 단층은 무슨 경계? 보존형 경계지? 자, 모든 경계에서 지진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분류 카드로 나눌 수 있는 카드로 지진 발생하는 거야. 이건 쓸모가 없지. 다 발생하는데. 됐죠? 자, 그리고 화산활동. 자, 여기서 화산활동 하는 게 누구죠? 수렴. 일본 해구와 히말라야 산맥이었죠? 오케이. 지진, 그리고 수렴. 자, 모두 다 지진 발생하니까 나는 사용 안 할 거고. 자, 그리고 질문 카드 맞아 C 볼게. C를 보게 되면 가와 다가 질문 카드 1이나 2에 들어가겠지. 이 두 개밖에 안 쓸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모두 다 얘가 되는 건 누굽니까? 화산 활동도 일어나면서 수렴 경계인 것. 일본 해구. 그러면 C는 일본 해구지. 됐죠? 자, 그러면 C가 일본 해구란 말은 질문 1에서 얘가 되는 게 B와 C 두 가지가 된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yes 되는 게 얘가 되는 게 둘 다 된다. 그럼 누굽니까? 어떤 질문이죠? 수렴이 되겠지. 왜냐하면 수렴 경계가 두 개가 있으니까. 됐지? 그래서 질문 1은 수렴 경계이냐 묻는 거지. 그래야 일본 해구와 히말라야 산맥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화산활동까지 일어나는 건 일본 해구. 그럼 나머지 B가 히말라야 산맥이 되겠지. 그래서 A는 샌 안드레스, B는 히말라야 산맥이 되겠죠. 일단 이 분류만 되면 끝납니다. 철저하게 일단 판의 경계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바탕이 돼야 좀 분류할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기억. B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 B가 아니라 A가 되겠죠? 틀렸고. C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 C. 일본 해구. 좀 전에 했던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위에 사용하지 않은 질문 카드는 제일 처음 했던 것. 나가 사용하지 않는다. 분류할 수 있는 카드로 이용되지 않는 거였지. 그 답은 4번. 자,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 위치 변화 나와 있고 현재 그에 따라서 지구 자기장 측정 모습인데 참고로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빨간색이 N극을 지향하는 방향이죠. 맞지? 그래서 현재 빨간색이 N극 북쪽을 가리키는 방향이긴 한데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 맞지? 이 나침반 자침은 자기력선과 나란하게 배열이 되고 이 나침반 자침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을 복각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복각이 됩니다. 자, 기억. A 시기에서 B 시기 기억의 크기가 0도가 된 시기가 있다. 자, 0도. 참고로 복각이 0도란 말은 자기 적도를 말하는 거지. 참고로 위도와 복각은 무슨 관계? 비슷한 값을 가진다 그랬죠? 잠깐만. 자, 그래서 위도와 복각은 비슷한 값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 적도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상의 적도를 지났냐 그 말이잖아. 자, 여기 보면 5도 S 돼 있고 N 돼 있고 요거 남이 북위에서 남반구 위도 북반구 위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5도 S에서 5도 N 사이에 재료가 되는 지리상의 적도가 있겠지. 맞나? 자, 근데 문제에서는 A와 B라 했으니까 A와 B 시기 사이에는 계속 S를 지나고 있잖아. 맞지? 맞죠? 남반구를 지나고 있으니까 아직 적도를 지난 게 아니지. 그럼 이거는 틀렸다고 되겠죠? 자, 니은 B 시기의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 해령이 존재했을 것이다. 참고로 유라시아 대륙이 있으면 인도 대륙이 끊임없이 계속 올라와서 나중에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 서로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것. 무슨 경계? 수렴 경계가 있겠죠. 자, 근데 해령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경계입니까? 발산 경계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원래 인도판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은 뭘까? 인도 호주판이지.
자, 인도 호주판은 하나의 세트인데 이래 돼 있어. 잠깐만 봐봐. 자, 이 전체가 인도 호주판이야. 여기에 인도도 있고 호주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해양판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얘가 오다가 먼저 해양판이 대륙판과 먼저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섭입한 다음에 나중에 인도와 유라시아가 부딪히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파고 들어가는 곳, 그래서 고랑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게 뭐였죠? 해구였지. 그래서 여기는 해령이 아니라 해구가 존재했을 것이다. 됐지? 자, 디귿. D 시기에서 E 시기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의 높이는 시간에 따라 계속 높아졌다. 자, 봐봐. 부딪히게 되면 계속 밀거리가 산맥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언제 부딪혔다 그랬습니까? C 시기에. 그럼 C 이후에는 부딪히고 난 뒤에는 계속 밀거리가 계속 높아지겠지. 그래서 D와 E, C 이후가 될 거니까 당연히 계속 높아지겠죠. 됐나?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C 이후에는 계속 높아질 거니까 이 말 역시 맞는 말이 될 것이다. 참고로 하나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 여기서 지금 C 시기에 부딪히기 시작한다 그랬잖아. 맞지? 이 정확한 시기는 3,800만 년입니다. 이 숫자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 지난번에 각 시대를 구분하는 숫자 고생대 시작이 5.4억, 중생대 시작이 2.5억, 그리고 신생대 시작이 0.66억이야. 그 말은 6,600만 년인데 참고로 이거는 신생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때 만들었다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 숫자를 알고 있으면 더 좋고. 신생대 때. 자, 됐죠? 답은 2번. 자, 12번. 자, 세 지역에 자기력선 나와 있는데 자기력선과 결과적으로 나침판의 닫힘은 나란하게 배열되는 거잖아. 맞지? 결과적으로 자기력선 방향하고 지평선 이루는 각, 기역, 이게 뭡니까? 복각이 되는 거죠? 됐지? 자, 가볼게. 자, 기역은 복각. 맞는 말이죠? 아니면 우리가 아까 원래 우리 배울 때 이렇게 했잖아. 맞지? 자, 지평선과 나란하게 선 그은 다음에 자기력선 또는 나침판이 지나가는 방향, 요거 이루는 각 이랬잖아. 맞지? 이 두 개 서로 억각으로 각 똑같잖아. 됐죠? 어쨌거나 자기력선과 지평선, 수평선이 이루는 각. 자, 그러면 가볼게. 자, B가 가장 고위도 지역이다. 참고로 복각과 위도는 무슨 관계?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기억과 잡게 A, B, C가 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복각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 말은 거의 적도에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럼 가장 위도가 낮겠죠. 근데 A와 C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복각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 어쨌거나 다른 값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0보다는 클 거니까 가장 위도가 작게 되겠죠. B가. 자, 위도에 상관없이 복각은 일정하다? 아니죠. 지금 A, B, C 지역 따라서 다 복각은 다르고 이 복각은 위도와 비슷한 값을 가지잖아. 맞지?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 답은 1번. 자, 14번. 자, AB 대륙 측정 고지자기 북극 이동 경로 쭉 나와 있는데 자, 북아메리카에 있는 암석들을 이용한 것, 유라시아에 있는 암석들을 이용한 것. 그러면 경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경로가 두 개로 분리된 이유는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맞지? 자, 가봅시다. 자, 과거에는 두 개의 자기 북극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서 5억 년 전에도 두 개, 4억 년 전에도 두 개 이런 말인데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대륙 이동에 의해서 분리돼 보이는 거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것. 항상 한 시기에는 한 쌍의 극이 존재한다. N극 하나, S극 하나. 한 개씩만 존재한다. 자, 대서양은 점점 넓어졌다. 넓어진 거 맞습니까? 판기와 이후에 계속 분리가 됐잖아. 맞지?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가와 나 중에 나가 뭐다? 과거의 모습이 되겠죠? 맞지? 현재 분리되기 전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륙이 분리되기 전에, 그럼 대륙이 만약 붙었다면 그때 이 자극의 고지자기 극의 이동 경로가 결과적으로 일치하는 거잖아. 맞지? 그 말은 분리됐기 때문에 경로 자체가 두 개로 분리돼 보이는 거지. 자, 디귿. 자, A는 유라시아 대륙이다. 자, 누구 거냐 그 말이잖아. 맞지? 자, 볼게. 가에서 나로 바뀌었어.
가에서 나로 지금 붙어 있는 걸 붙였잖아. 맞지? 맞나? 자,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지금 가와 나 그림상에서 움직이지 않은 게 누굽니까? 움직인 게 누구야? 움직인 게 누구지? 어떤 대륙 움직였죠? 북아메리카를 움직였지. 맞지? 그러면 북아메리카를 움직여버리면 북아메리카의 고지자기 극 이동 경로도 위치도 딱 같이 움직이겠지. 자, 이거 시계로 돌린 거야? 반시계로 돌린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이놈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줬잖아. 맞지? 그러면 북아메리카가 반시계로 돌면 회전축 중심으로 이놈의 경로 역시 반시계로 돌겠지. 반시계 방향으로. 가운데가 회전축이 될 거니까. 맞지? 그러면 두 개 지금 실선과 점선 중에 누가 회전했습니까? 점선이 회전했지. 실선의 위치는 가나 똑같잖아. 실선은 가나 위치 똑같죠? 점선이 회전에 붙었잖아. 맞지? 그 말은 북아메리카로 움직였을 때 점선이 움직인다. 그 말은 북아메리카 거는 점선이다. 그 말이잖아. 됐나? 그래서 점선은 B니까 북아메리카는 점선. 그러면 A는 유라시아 되겠죠? B가 북아메리카니까. 됐지? 자, 그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다. 둘 다 반시계로 회전시켰을 때 움직이는 것. 답은 4번. 자, 문제에서 원래 우리 이거 가정하는 게 있었잖아. 맞지? 원래 지리상의 극과 자기 극은 원래 다른 거잖아. 위치가 다르잖아. 맞지? 근데 복잡해지니까 두 개가 위치가 같다라고 가정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극은 위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자기 극은 원래 움직인다 그랬어. 지리상 극 주변을 돈다 그랬잖아. 근데 그래 되면 또 복잡해지니까 역시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한다 그랬지? 두 가지를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 써볼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쭉 나와 있는데 뭐라 했냐면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 변화를 현재 인도 대륙 위치 기준으로 나타낸 것 돼 있는데 고지자기 방향으로 지리상의 극을 찾았잖아. 맞나? 그 말은 자기 극 가지고 지리상 극 찾았다 그 말이잖아. 됐나? 두 개를 같이 본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 말은 고정돼 있다 그 말이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정사항들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가볼게. 자,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의 이동 속도는 계속 빨라졌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모습을 먼저 제시해주고 한번 해볼게. 자, 인도 대륙 지금 빨간색 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6천만 년 전에 고지자기극이 여기 있어.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런데 원래 자기극은 지금 뭐와 같다 그랬죠? 지자기 북극은? 지리상의 극, 지리상의 북극과 같다 그랬잖아. 맞지? 그리고 위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고정돼 있다 했지? 그러면 지자기 극은 항상 어디 써야 돼 원래? 지리상의 극 여기 써야 되는 거지. 맞나? 맞죠? 그러면 이놈을 여기 갖다 놓는 겁니다. 원래 위치로 갖다 놔야 돼. 원래 위치로. 그러면 이놈을 움직일 대륙 함께 움직입니다. 뭐냐면 자 봐봐. 대륙에는 암석들이 그 당시 암석들이 만들어질 때요. 마그마들이 굳어서 만들어질 때 자화돼 있었잖아. 맞지? 이미 굳어서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이 말이야.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 자 내가 대륙이야. 자 여기서 이제 막 마그마가 분출돼서 암석이 자화됐어. 이놈이 이쪽 방향이 북극이라고 지자기 한점면 자기 북극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복각이 예를 들어서 40도가 나왔어. 그러면 원래 90도인 곳에 지자기 북극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복각이 40도란 말은 위도가 약 40도. 그러면 얼마 떨어져 있죠? 50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놈은 50도 가면 지금 원래 자기 북극이 있어라고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됐나? 자, 봐. 쉽게 내가 이 TV 쪽이 북극이라 할게. 그리고 5걸음 가면 이따라 칠게. 됐나?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근데 대륙이 움직였어. 이놈을 가지고. 됐나? 됐습니까? 여전히 여기 있는 암석들은 여전히 5걸음 오른쪽으로 가면 지자기 북극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맞아 틀려? 틀렸지? 대륙이 움직이기 때문이지? 그러면 이 지자기 북극 가리키는 곳을 그대로 가게 되면 대륙 위치도 원래 위치가 나오는 거지. 됐나? 오케이. 자, 이렇게 대륙의 위치, 과거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게 6천. 그러면 4천만 년 볼게. 4천만 년 전 위치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대륙이 있고 4천만 년 전에 고지자기 극. 자, 고지자기 극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된다? 지리산 극 이 위치로. 됐습니까? 또 갖다 놓는 거지. 다시 갖다 놓는 거지. 이게 4천만 년 전에 인도 대륙 위치. 됐나요? 자, 2천만 년 어때? 얼마 차이 안 나죠? 얼마 차이 안 나지? 그러면 2천만 년, 요 2천만 년 고지자기 극을 자기 북극을, 자북극을 지리산 북극으로 갖다 놓으면 조금만 이동하면 되겠죠? 그럼 역시 어때? 대륙도 조금만 움직이면 되겠지. 됐나? 자,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되겠지? 그래서 위치를 다 잡은 거야. 됐나? 그러면 과거의 인도 대륙은 6천만 년 전에, 4천만 년 전에, 2천만 년 전에 이 위치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 봐봐.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 이동 속도는 계속 빠르다 묻는데, 자, 봐. 6천에서 4천, 4천에서 2천, 2천에서 제로까지, 현재까지. 각 2천만 년씩이지. 대륙이 움직인 만큼 고지자기 극도 움직이는 거죠? 맞나? 두 개 세트니까. 대륙이 움직인 만큼 고지자기 극도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대륙이 움직인 만큼 고지자기 극도 움직인다. 그 말은 6천에서 4천 동안 이만큼의 이동거리로 대륙이 움직였다. 4천에서 2천 동안 이만큼 이동거리만큼 대륙이 움직였다. 그 말이잖아. 맞나?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더 작은 점인 고지자기 극의 사이 그 간격을 보면 되는 겁니다. 간격이 최근으로 올수록 간격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죠? 그 말은 같은 시간 동안 많이 움직인 거야? 적게 움직인 거야? 적게 움직인 것.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작잖아. 그럼 빠른 것, 느린 것? 느린 것. 됐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동 속도는 계속 느려진 거지. 됐나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자, 앞번에 우리가 수능 문제를 하면서 17번을 풀어봤잖아, 맞지? 맞나? 근데 17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점을, 자, 기점을 해가지고 회전을 시키는 거였지. 맞습니까? 근데 회전시킬 때 그때도 역시 세트로 움직였어. 자북극, 그냥 고지자기 극과 대륙을 하나의 세트로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켰던 거지. 맞나?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지자기 극과 대륙을 하나의 세트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시킨 거지. 됩니까? 그래서 특별히 회전시키는 말이 없으면 같은 방향으로 두 개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시키면 됩니다. 근데 17번처럼 회전이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줬으면 그 말 따라야지. 회전시키면 됩니다. 역시 하나 세트로 같이. 됐나? 자, 점점 느려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대륙이 움직인 만큼 고지자기 극도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대륙의 이동거리와 고지자기 극의 이동거리는 동일하다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니은. 인도 대륙 6천만 년 전에서 4천만 년 전에 적도 부근에 위치하였다. 아까 6천과 4천 위치 잡았잖아, 맞지? 그랬더니 제일 바깥쪽이 봐봐. 위도인데 60, 30 적도죠? 적도 부근에 있었습니까? 맞는 말이지? 맞고 4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에서 고지자기 복각 크기는 계속 작아졌다. 4천만 년 전에서 현재까지. 자, 4천만 년 전에서 현재까지 복각과 위도는 비슷한 값이죠? 자, 인도 대륙 봐봐. 4천에서 현재까지 계속 어떻게 됐지? 위도가 높아지죠? 그럼 복각 어떻게 된다? 커지겠지. 복각과 위도는 비슷한 값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 현저음이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작아졌단 말은 틀렸다고 되겠지. 근데 만약에 위치가 만약 남반구였다면 복각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지만 어쨌거나 복각은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지. 원래 복각이란 것은 절대값을 말한다 그랬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고. 그래서 만약 남반구에 있었다면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될 거야. 그래서 감소 증가 되겠지? 됐나? 복각 절대값의 크기를 말한다면. 됐지? 근데 문제에서는 4천만 년 전부터 했으니까 4천만 년 전부터는 계속 올라왔겠죠. 적도분에서. 그래서 증가한다가 되겠지. 그래서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감소 증가라는 것은 만약 남반구에 있었다면 감소했다가 증가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냥 적도분에 있었다면 계속 증가하는 걸 말하는 거고 어쨌거나
계속 감소했단 말은 틀렸다는 거지. 오케이. 첫해 수능 문제 좀 확대시켰습니다. 자, 문제가 여러분들 이게 첫 수능이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줬어. 문제에서. 방향을 많이 알려줬어. 어떻게 하라는 걸. 자, 갈게.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 쭉 돼 있고 지리산 북극파. 결과적으로 지자기 극 가지고 지리산 북극. 밑에 지자기 북극과 지리산 북극 일치한다 돼 있죠? 실제 일치하지 않잖아. 맞지? 그리고 지리산 북극은 변하지 않는다. 고정돼 있다라고 얘기해줬잖아. 맞지? 됐나? 우리가 말했던 두 개가 다른데도 같다라 해줬고 고정돼 있다라고 해줬습니다. 자, 문제 가볼게. 자, 그러면 고지자기 극은 자, 생각해봐. 지자기 북극과 지리산 북극은 일치한다니까? 여기서 고라 붙은 것은 암석들이 여기라고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잖아. 근데 원래 처음에 어디 있었다고? 무조건 지자기 북극은 지리산 북극에 있었다니까? 제일 처음에. 맞나? 그러면 이놈을 어디로 갖다 놔야 돼? 지리산 북극으로 갖다 놔야지. 원래 위치가 여기니까. 맞지? 원래 위치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놈을 갖다 놓을 때 여기라고 알려주고 있는 놈이 누구야? 대륙이지. 참고로 고지자기 극과 대륙은 한 세트야. 그래서 항상 같이 움직여. 됐나? 나중에 다른 문제는 고지자기 극과 육지를 대륙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움직이면 됩니다. 한 세트로 움직이면 됩니다. 다른 말이 없으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돼. 됐나? 고지자기 극을 어디로 갖다 놔? 지리산의 북극으로. 그럴 때 대륙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만큼 움직이면 돼. 됐나? 근데 이 문제는 회전시키라고 돼 있지. 회전시키라고 돼 있지? 같이 회전. 이러면 이 둘을 세트로 회전시키면 됩니다. 그럼 회전시키면 대륙은 여기 오겠지. 됐나? 그러면 1억 년 전에 대륙 위치는 여기였다 이 말이지. 됩니까? 자, 그럼 문제 갑시다. 자, 1억 년 전 A 고지자기 극이 어디를 향한다? 어디를 향하는 방향으로? 지리산 북극을 향한 방향으로. 움직여줘라 그 말이잖아. 맞지? 됐고 지리산 북극. 자, 그래서 기억은 지리산 북극 됐고 고緯도는 니은에 해당된다. 자, 봐봐. 문제에서 뭘 했냐면 1억 년 전 A 위치는 현재보다 아까 1억 년 전 A 위치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게 1억 년 전, 이게 현재. 누가 더 고緯도에 있습니까? 1억 년 전이 더 위도가 더 크잖아. 맞지? 이게 더 고緯도지. 됐나요? 자, 그리고 디귿. A 고지자기 복각은 1억 년 전이 현재보다 작다. 자, 기억, 자, 니은과 디귿은 같지? 같은 말이지. 왜냐하면 복각과 위도는 어떻다? 같다, 비슷한 값이다. 자, 그러면 1억 년 전과 현재 중에 누가 더 복각이 큽니까? 누가 더 위도 큽니까? 1억 년 전이 더 위도 크지? 복각도 더 크겠지. 됐나? 이 문제 좀 쉽게 나온 거야. 처음 봐서 어려운 거고. 됐습니까? 아까 위도와 복각은 비슷하다 그랬잖아. 됐지? 오케이. 자, 18번. 자, 18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복각과 위도 값은 비슷하다 그랬죠. 근데 완배각 두 개가 똑같다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적도, 적도, 그리고 자기 극, 자극과 그리고 지리산 극이 위치가 다를 건 다르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복각과 위도 관계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만약 두 개가 같았다면 이 그래프는 직선으로 나왔겠지. 맞죠? 근데 두 개 같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값을 가지지만 어쨌거나 비례하는 현재 이런 첫 번째 그래프처럼 나오겠지. 자, 가볼게. 자, 문제에서 일단 정자극기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5천 기억, 5,500만 년 전에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자, 5,5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마이너스 값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복각이 마이너스란 말은 북반구에 남반구야? 남반구가 되겠지. 그렇지만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만약에 마이너스 21일 때, 자, 21일 때, 자, 가보게 되면 그대로 위도 따졌을 때도 역시 아래쪽이 되겠죠. 그래서 0도보다 아래쪽 남반구가 될 겁니다. 됐지? 자, 지금 복각 0도와 위도 0도가 지금 같기 때문에 어쨌거나 마이너스 값은 다 남반구, 플러스 값은 다 북반구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나? 자, 니은. 자, 1천만 년 전일 때가 3,800만 년 전일 때보다 위도가 높다. 위도. 지금 그대로 복각과 어쨌거나 위도 값은 비슷하잖아. 맞지?
그럼 복각이 더 크면 더 고위도가 있겠죠. 됐지? 자, 점점 올라갈 겁니다. 위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디귿. 현재 위치와 지상 북극 거리 경도선에 따라서 측정하면 2000km보다 가깝다. 자,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각이 얼마? 플러스 36이죠. 근데 이거는 위도가 아니라 복각이잖아. 그러면 위도를 따져야 될 건데 플러스 36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값을 띄고 있지. 자, 지금의 위치, 지금의 위도가 20이야. 그러면 극은 위도가 얼마죠? 북극은 위도가 90이죠. 그러면 위도값 얼마 차이 납니까? 둘 간에는 70도 약 차이 난다. 그 말이지? 그러면 1도의 거리가 얼마라고? 100이라고. 그러면 70 차이 날 거니까 얼마 차이 나는 겁니까? 7000km 차이 나겠지. 그래서 7000km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상에서는 2000이라 했으니까 틀렸다. 그 말이죠? 2000보다 가깝다 그랬습니다.